자, 이제 인나자. 요번에 그 윤석열이란다. 우리 윤석열 가보겠지.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가 있는 데가 어디죠? UAE. UAE가 몇 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몇 개 토호국으로? 7개. 1등과 2등 맞추면 이거 되는 거야. 자, 1등. 두바이? 두바이가 2등입니다. 아, 그래? 자, 1등 맞추면 이거 네 글자. 네 글자입니다. 아부다비. 잘하셨어요. 아니야, 너 둘 다 맞췄어. 네가 줘. 낼 것 같아요. 그 7개 토국으로 되어 있는데 1위가 아부다비고 2위가 두바이. 봐봐, 아부다비 네 글자잖아. 그러니까 1위 두바이 두 번째니까 두바이. 나머지 나라들이 다 아부에. 아부다비가 1등이야. 다 아부에. 2등은 두 번째니까 두바이. 낼 것 같아. 그러니까 두바이가 도시가 아니야, 여러분. 두바이가 그 7개 토호국 중에 하나야. 그 춤 봤니? 헤어 하는 춤? 소복 입고 나와서 뭐 그거 안 봤어? 그 나중에 봐봐. 되게 기괴한 춤을 춰. 머리 풀어쳐 막 이런 춤 춘다. 근데 그게 근데 걔네들이 전부 일단 히잡을 안 했잖아. 결혼한 사람이 히잡을 벗으면 안 되니까 그 전부 결혼하지 않은 소녀들이야. 소녀들이 나와서. 아무튼 아부다비 두바이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17페이지로 와서 구간 건조기후 지역의 지형과 주민생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했는데 우리 비가 내릴 때만 일시적으로 물이 흐르는 골짜기가 뭐였죠? 두 글자로 와디. 그 다음에 평상시 뭐로 이용한다고요? 그렇죠, 교통로로 이용한다. 자, 비가 내렸을 때는 물이 흐르다가 비가 그치면 영어가 되는 거 플라야. 그래서 농업용수는 절대 사용할 수 없고, 이거는 가축용으로도요. 많이 먹으면 큰일 나요. 3번. 자, 골짜기 입구에 폐적된 부채 모양, 부채 선자. 선상지가 모이면 4번 또는 4번이 바하다. 아까 모래사구는 바르한, 얘는 바하다. 그 다음에 아까 포상홍수 얘기해줬는데, 포상홍수 페디먼트입니다, 여러분. 페디먼트. 자, 그 다음 메사와 뷰트. 경합층, 연합층 보이죠? 단단한 거, 그 다음에 연약한 거. 수평지층의 대지나 고온에 시되는 과정에서 경험과 연함의 차별적 풍화. 차별적인데 탁자로 남은 걸 뭐라고 그러고? 메사. 그 다음에 비석처럼 남은 게 뷰트입니다. 메사와 뷰트. 그 밑에 있는 그 이상한 동물은 뭐예요? 사막여우. 사막여우 실제로 좀 귀여운데 먹을 거 아주 식탐이 막 장난 아니에요. 이거 먹이 주면 막 손도 부르려고 그래. 이거죠. 자, 그럼 일단 지도에서 여러분 과거의 빙하 시대의 빙하 분포 지역을 보셔야 돼요. 영국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국 밑에가 대략 위도가 몇 도였다지 내가? 영국이 50도, 위에가 60도거든. 그러니까 50도 이상. 그러니까 북이 50도 이상은 싹 다 빙하 지역인데 특이한 게 여러분 있잖아요. 그 당시에 아시아는 안 들어가 있었어요. 아시아는 저 위에 시베리아만 조금 들어가 있었어. 그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는 빙하가 내려와 있지는 않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빙하가 없잖아. 그지? 자, 그리고요. 캐나다가 싹 다 빙하지였어요. 보시면 오데오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오데오가 빙하호인 거야. 오데오가. 그래서 미국은
5대5 위부터는 싹 다 빙하 지역이었어요. 캐나다는 아예 나라 전체가 빙하고, 근데 지금 빙하 어디만 있어요? 그린란드 내부에. 그치? 그린란드 내부에만 진하게 칠해져 있죠. 따라서 여러분 지금 그 그린란드 진하게 칠해진 거기가 EF 빙설 기후고, 그린란드 주변은 뭐예요? ET가 됩니다. 해안가는 ET가 돼요. 오, 좋습니다. 자, 이제 밑에 가자. 빙하 침식지역. 첫째, 빙하의 침식으로 형성된 산 정상들 뾰족한 봉우리, 이렇게 깎여 나온 뾰족하게 나온 거, 그걸 뭐라고 하니? 홀은. 이제 유명한 홀은 뭐 있니? 그치, 마트. 그 다음에 빙식곡이 상류부에 형성된,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가 움푹 파인 게 있어요. 데스크라인 숟가락처럼. 이걸 뭐라 그래요? 건곡. 빙식부의 상류부에 형성된 반원형의 와지, 움푹 패인 땅 와지. 그 와지 건곡 안쪽에 물이 고이면 그게 바로 빙하호예요. 그게 바로 빙하호. 그 다음 U자곡을 여러분 그 7번 U자곡을 빙식곡이라고 그래요. 빙심이 아니 그 욕하는 거 말고 얼음에 의하여 침식된 골짜기 빙식곡. 근데 어떤 형태를 띈다? U자를 띈다. 근데 여러분 거기 골짜기의 양쪽 사면은 있잖아요. U자인데 U자다 보니까요 급경사예요. 급경사. 그래서 거의 빈칸 급경사입니다. 해수면 상승으로 U자곡이 여러분 이게 물에 잠기면 뭐가 돼요? 이걸 우리가 피오르라고 하지. 이걸 피오르. 근데 피오르의 깊이가 엄청 깊어서 유람선도 충분히 다닐 정도가 된다. 그랬죠. 이제 피오르가 형성된다. 관광선의 발달하고 항구 발달에 매우 유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본류 빙식곡으로 합류하는 그랬는데 뭔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여기 다 산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높은 산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흘러서 일로 떨어지는 폭포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조그맣게. 이런 것들을 현곡이라고 해요. 현곡. 10번이 현곡이고요. 여기에 폭포 발달합니다. 폭포. 그 지도에 잘 나올 때도 지도에 보면은 현곡이라는 게 저 위에서 내려오다가 떨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 폭포가 있는 거. 폭포가. 그 곡자들하는 게 세 개 다 건곡, 빙식곡, 그 다음에 현곡. 그치? 근데 빙식곡이라 해서 U자곡이 더 많이 나오니까 건곡, U자곡, 현곡. 폭포는 어디에 있다고요? 현곡. 그치? 자, 그 다음 빙하 퇴적전 가봅시다. 빙하 퇴적전. 자, 빙하 퇴적전에서 알아야 될 게 빙하가 후퇴한다는 말이 뭐냐면 빙하가 후퇴한다는 말이 봐봐. 얘가 이렇게 빙하가 이렇게 얘가 이런 걸 이렇게 끌고 이렇게 올 거 아니야. 이렇게 끌고 이렇게 오잖아, 그지? 끌고 이렇게 오다가 멈춘단 말이야. 후퇴한다는 게 뭐냐면 얘가 가는 게 아니라 녹는 거야. 그럼 날씨가 따뜻해지면 여기 녹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가 있을 거 아니야. 여기 다 녹아버리고. 근데 얘가 봐봐. 얘가 이렇게 밀고 와서 여기 쌓인 거는 이거 모래 자갈이거든. 얘 녹니 안 녹니? 안 녹아. 그래서 여기 쌓이는 거야. 여기 쌓이고 후퇴하는 건 얘가 녹아서 점점 빙하가 저 뒤로 가는 거야. 그러다가 지금 아예 스칸디나비아 반대로 빙하가 없어진 거잖아. 다 후퇴한 거야. 그지? 그게 후퇴야. 자, 보시면 후퇴하는 빙하라는 건 녹고 있다는 뜻이에요. 녹고 있다는 뜻. 여러분 그러면 저기 보시면 빙퇴석 보이세요? 빙퇴석? 그 그림에서 얘들아. 빙퇴석 보이지? 그럼 거기까지 뭐가 있었다는 거야? 거기까지 얼어 있었다는 거야. 거기까지 얼어있다가 지금 후퇴하는 빙하까지 전부 녹은 거야. 녹고 나서 가봤더니 여러 가지 모양이 보이더라 이 얘기예요. 진짜 빙하가 이렇게 막 이렇게 뒤로 후퇴하는 게 아니야. 그 녹은 거야, 녹은 거. 자, 거기까지 왔다가 얼었다가 녹은 데를 가봤더니 저런 모양이 나타나는데 첫째 알아야 될 게 빙퇴석. 빙퇴석은 얼음이 쭉 끌고 내려왔다가 쌓아놓은 제방이야. 제방. 어때? 입자가 고를까? 그럴 리가. 그냥 끌고 온 거니까 막 큰 거 작은 거 섞여 있지, 그지? 빙퇴석, 그걸 모레인이라고 합니다. 모레인. 그 다음에 드럼리라고 에스커. 자, 드럼리라고 에스커는 자 일단 왼쪽에 보세요. 빙퇴석부터. 자, 그 모레인 위에다가는 빙퇴석 써주시면 돼요. 모레인 위에다가는 빙하가 퇴적한 돌. 빙하가 퇴적한 돌, 빙퇴석.
빙하에 의해 운반된 모래와 자갈 등의 퇴적물을 말하는데 분급이라는 게 일정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분급이 불량하다, 일정하지가 않다. 크기가 일정하지가 않은 걸 분급이 불량하다고 합니다. 자, 주로 빙하의 말단부나 측면에 토사가 퇴적되어 형성된다. 자, 요거 줄쳐놓으세요. 모래인을 통해 빙하가 어디까지 왔었는지를 유추할 수 있다. 그렇겠지, 그치? 빙태석이 있는 데까지 다 얼어있었던 거야, 빙하가. 자, 그 다음에 드럼이라는 건 뭐냐면 숟가락을 엎어놓은 것과 비슷한 모양의 언덕이다 그랬는데, 이게를 보면 드럼린이 그 지금 빙하가 지나간 자리에 놓여져 있잖아. 걔가 있잖아. 빙하가 이렇게 오면서 싹 아까처럼 쭉 끌고 내려올 거 아니야. 이렇게 쭉 끌고 내려올 거 아니야. 쭉 끌고 내려왔다가 여기가 평탄하지가 않을 거 아니야. 땅이. 그럼 어딘가에 걸린단 말이야. 그럼 걸리면 걔를 넘어갈 거 아니야. 이렇게. 자, 내 손가락 있다 그럴게. 그럼 이게 넘어갈 거 아니야. 내 손가락을. 그지? 내 손가락을 넘어갈 때 넘어갔다 이렇게 후퇴한단 말이야. 그 내 손가락 있는 부분을 얘가 쌓아놨겠네. 그 쌓아놓은 거 옆에서 보면 이렇게 이 위를 지나갔던 거야. 이렇게 밟고 지나갔다 다시 이렇게 녹아버린 거거든. 그럼 얘는 남아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쪽 봐봐. 이쪽은 뾰족하고 이쪽 쭉 내려간다고. 여기가 이렇게 왔던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거 아까 왜 우리가 바람 이렇게 그려놓고 바람 어디서 부니 그랬잖아. 바람 여기서 불었잖아. 이것도 마찬가지야. 빙태석을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빙 어디서 왔니? 그럼 여기. 여기서 이걸 넘고 지나가는 거야. 넘고 지나가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 넘을 때 덜컹 이렇게 방지턱처럼. 그지? 그렇게 지나가는 거야. 그리고 얘들아 이거를 만약에 이제 등고선으로 그리면 이렇게 나타나. 얘들아 등고선이 많은 데가 높은 거잖아. 그럼 이걸 옆으로 보면 이렇게 된다고. 그럼 빙하 진행 방향은 여기에서 여기로 왔었다. 이렇게 해야 돼. 그치? 이렇게 등고선이 조밀한 데가 높은 데니까 이 높은 데 이렇게 와서 넘고 지나갔다. 이렇게. 이거 넬코의 풍경이야. 드럼린을 통해서 빙하의 진행 방향을 알 수 있다. 아까 모래인을 통해서 뭘 할 수 있지? 최대 범위. 빙하가 어디까지 왔는데 빙하의 범위를 알 수 있는 건 모래인. 빙하의 진행 방향을 알 수 있는 것은 드럼린. 숟가락을 엎어놓은 것이다. 급경사에서 완경사. 그래서 이렇게 등고선으로 나타날 거를 대비하자라고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 에스커는 드럼린하고 에스커를 헷갈려 하시는데, 여러분 에스커는 얘가 이렇게 쭉 빙하가 쭉 땅을 끌고 가는데 얘가 밑이 무슨 기계가 아니고 매끈하지가 않을 거 아니야. 무슨 말이냐면 저 밑바닥이 울퉁불퉁할 거 아니니. 울퉁불퉁 이런 식으로 크게 빙하가 내려오잖아. 그럼 봐봐 여기는 구멍이 뚫렸네. 그치? 그럼 여기를 있잖아. 이 안에서도요 이렇게 흘러나오면서 이게 다 얼음이잖아. 얼음이 녹기도 하겠지. 그 얼음 녹은 물이 요 사이로 졸졸졸졸 흐르는 거야. 요 사이로. 그걸 융빙수라는 거야. 그래서 5번 빈칸 융빙수. 녹아. 빙하가 녹은 물. 융빙수에 의해 형성된 제방 모양인데 이게 왜 제방 모양이냐면 여러분 얘가 이렇게 물이 흘러간다 했잖아. 근데 이 물이 흘러갈 때 물은 항상 얘들아 모든 물은요 지 혼자만 흘러가는 게 아니라 크든 작든 자갈하고 모래를 끌고 내려갑니다. 따라서 근데 대신에 봐봐 이게 크지가 않으니까 자잘한 모래들을 쭉 끌고 내려가는 거야. 쭉 끌고 내려갔다가 여기다 녹으면 모래만 남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남게 돼. 여기까지 갔던 거야. 이렇게가 여기서 멈춘 거야. 그렇게 이렇게 아까는 숟가락을 엎어놓은 것 같다 그랬는데 이거 그냥 숟가락처럼 생겼어. 그냥 숟가락처럼 엎어놓은 게 아니라 그냥 숟가락처럼. 그게 에스커야. 자, 여러분 에스커의 특징은 보시는 것처럼 뭐지 지렁이처럼 길게, 그지? 끝에는 저렇게 돼 있는데 지렁이처럼 길게 하천이 돼 있지. 그게 제방이야 사실은. 제방. 그러니까 안으로 파인 게 아니라 위로 솟은 거야. 근데 제방이 길쭉하게 이런 식으로 길쭉하게 여기 요 위로 빙하가 지나갔던 거야 이렇게. 그게 에스커입니다.
자, 그 다음 빙하로 덮여있던 지역의 빙하의 퇴적지로 형성된 평원. 자, 여기 볼게. 여기는 물이 흘러가서 여기는 평원이네, 여기 평원이네, 여기 평원이네. 그게 빙력토 평원. 됐지? 자, 끌고 내려 평탄하게 해버리면 그 빙력토 평원. 구멍이 뚫려서 물이 흘러가면 그게 에스커. 넘지 못해 덜컹하고 방지턱처럼 덜컹해버려 생긴 게 드럼린. 쭉 끌고 가다가 멈췄어. 거기 녹았어. 거기가 뭐야? 모레인. 그 끝이 모레인. 자, 그래서 피오리 형성 과정 1단계 빙하의 무게와 중력에 의해 빙하가 하류로 이동하면서 침식이 이루어짐. 1단계 얘들아 꽁꽁 얼어있는 상태야. 꽁꽁 얼어있다가 어쨌든 있잖아. 얘는 원래 달라붙는 게 아니라 거기에 쌓였던 거잖아. 그러면 무게가 어느 정도 무거워지면 밑으로 내려간다. 중력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는데 워낙 단단하고 큰 빙하니까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침식 깎게 돼요. 깎는데 왜 U자국이냐? 이렇게 내려가는 거야 얘들아. 이게 산에서부터. 그럼 이렇게 깎이는 거야. U자형으로. 요렇게. 이렇게 내려오니까 정확하게 U자 형태로 깎이는 거야. 그게 U자국이야. 그래서 2단계 기온이 따뜻해지면 빙하가 녹으면서 넓고 깊은 U자국이 드러나고 거기에 U자국이 바닷물이 형성되어 옛날에는 산꼭대기였는데 지금 거기가 해양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저 끝에는 항구가 생기는 거예요. 오케이. 그게 바로 피열입니다. 자, 빙하 지형의 지형도 그랬는데 이거 봐. 이렇게 나온다니까? 지금 너 그 그림에서 1050, 1050, 1050 위에 보이지? 이게 그림이 지금 이거 이렇게 그려놨잖아. 이렇게. 그럼 이거는 이렇게 돼 있다는 뜻이잖아. 그럼 빙하는 여기에서 와서 여기로 지나갔다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저 가는가 보니 드럼린 진행 방향은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나는 그 등고선이 아니라 이렇게 길쭉하게 돼 있는데 아까 뭐라 했지? 길쭉하게 된 제방이 에스컨. 그래서 가가 드럼린, 나가 에스컨. 내가 볼 땐 그 지형도 그거 낼 것 같아. 드럼린 지형도. 에스컨은 애매하단 말이야. 에스컨은. 근데 드럼린은 명확하다고. 드럼린의 진행 방향 그려놓고 진행 방향 물어볼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주빙하 지형 가봅니다. 주빙하 지형. 그럼 주빙하 지형이면 이거 주된 빙하 지형을 말하는 거죠? 빙하 지형의 주변이라는 뜻이야. 그럼 빙주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빙주? 이게 이상하게 그런가? 아무튼 주빙하는 주된이 아니라 주변이에요. 주변. 자, 일단 얼음의 쐐기작용이라는 거 볼게요. 자, 얼음의 쐐기작용은 뭐냐면 암석과 암석 사이에 물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 물은 팽창하잖아. 그 지금 어떻게 돼? 쪼개져. 이게 바로 얼음의 쐐기작용으로 암석이 부셔지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게 주빙하, 네, 그렇죠. 왜냐 여기는 툰드라라고 돼 있잖아. 툰드라. 얘들아, 빙선에서 이거 왜 안 일어날까? 안 녹으니까. 이게 얼음의 쐐기작용이 일어나려면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가 반복돼야 돼. 그러면서 그때마다 조금씩 깨져야 되거든. 근데 빙선은 아예 안 녹기 때문에 이런 쐐기작용이 안 나타납니다. 됐죠? 그럼 어디서 나타난다고? 쐐기작용은 툰드라. 오케이. 두 번째, 활동층의 동결과 융해. 자, 활동층의 동결과 융해라고 하는데 영구동토층이 있고 활동층이 있어요. 자, 그건 또 뭐냐면 영구동토층은 뭐로 되어 있어요? 생 얼음이에요. 영구동토는 그냥 얼음이에요. 그냥 얼음. 그냥 얼음이고 그 위에 이렇게 자갈하고 모래하고 흙하고 섞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게 겨울에는 꽝꽝 얼었다가 봄이 되면 녹아. 그럼 이게 있잖아. 그러니까 평상시엔 딱딱한 땅인데 녹으면 진흙이 돼버리는 거야. 그럼 여기다 이렇게 집 지으면 여기다 집을 짓고 행복하게 살고 있어. 눈 떠보니까 여기 처박혀 있어. 진흙이. 그치? 왜? 미끄러져 이거 진흙이라서. 이런 걸 솔리플럭션이라고 하잖아. 솔리플럭션. 근데 이번에 그 솔리플럭션 밑에 있잖아. 그림에. 그치? 근데 이번에 시험지 뭐라고 나왔냐면 툰드라 기후 지역에는 영구 동토층이 없다. 어때요? 미친 거죠? 이게 툰드라예요. 그러면 영구 동토, 자, 영구 동토층 위에 활동층이 있는 게 툰드라고. 그냥 이 F는 어때요? 이 F는 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F는 그냥 이것만 있는 거예요. 그냥 생 얼음만 있으면 이 F, 얼음 위에 흙이 있으면 이 T,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 생각해봐. 얘들아, 땅을 팠더니 얼음이야. 그 나무 자라니 못 자라니? 못 자라지. 그래서 무수먹기호야, 툰드라가. 나무가 자랄 수가 없어. 내려가면, 야, 뿌리가 내려갈 수가 없어, 얼음이라서. 그러니까 여기 뭐밖에 없어? 이끼. 그치? 그래서 툰드라 뭐라 그래? 이끼만 툰드라. 이끼만 툰드라. 그러니까 겨울왕국에 그 엘사랑 안나가 뭐 거기다 막 나무 있고 막 물 흐르고 개뻥이라는 거죠. 개뻥이에요. 엘사랑 안나 그지같이 나와야 돼요. 그지같이. 진짜 에스키모 그 무슨 야 거기서 그 드레스 입고 춤을 춘다고? 얼어 뒤져요. 춤추다 부상당해요. 얼음이에요. 얼음. 아니 솔리플러시 다음에 엘사 축제 떨어지면 여기 떨어지게 엘사 떨어지게 엘사 떨어져. 개뻥이에요. 그 스벤하고 친구라고요? 봄 되면 잡아먹어야 돼. 먹을 게 스벤밖에 없어요. 스벤밖에. 친구 무슨 친구야? 스벤 새끼 속은 거야. 자, 됐죠? 오케이. 밑에 주요 빙하지형 봅시다. 습지와 호소, 연못이 생기는데, 자 구조토가 봐. 구조토 되게 특이하다. 구조토가 뭐냐면 얼었다 녹았다. 자, 우리가 아까 활동층은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요, 이게 진짜 자연의 신비인데 두께가 비슷한 애들끼리 모여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여러분 그 사진에서 보는 그 모양이에요. 그렇게 되게 특이하지? 다각형 모양을 형성하면서 그런 모양을 되게 밑에 사진 보이잖아. 사진. 그치? 구조토 사진. 됐죠? 그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이 습지형 호소 구조토는 전부 이 T에서 나타난다, 이 F에서 나타난다. 이 T 왜 얘는 전부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반복하다 생기는 거라서 절대로 이 F에서 나타날 수가 없더라. 됐죠? 오케이. 자, 그다음 기후 변화와 해수면 변동 가보자. 기후 변화와 해수면 변동. 자, 여러분 가 나왔네. 가. 여러분 가가 뭐예요? 여러분 가가 바로 최종 빙기. 최종 빙기. 지금보다 여러분 해수면이 얼마나 내려가 있어요? 100m. 그 우리 서해안 있잖아. 60m밖에 안 되거든 평균이. 그런 최종 빙기 때 우리나라는 서해안이 없었어요. 진짜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칭따오에서 한국까지 걸어서 왔어요. 걸어왔어요 진짜. 실제로 한번 그렇게 왔다고 예상되잖아. 그렇게 걸어왔다고. 자, 그리고 이제 그 해수면의 변화라고 써있는 게 그게 후빙기예요. 후빙기. 해수면의 변화라고 써있는 후빙기. 자, 후빙기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해수면이 쭉 무려 몇 미터나? 100m나 올라오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아까 100m나 됐던 그 피우로 해안은 어떻게 돼요? 물이 차 올라가서 피우로 해안이 되는 거지. 그치? 자, 그 지역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지금 보시면 최종 빙기로 대비해서 뭐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국이 싹 다 포함되어 있었다. 그치? 그래서 유럽에서는 위도 50도 이상은 전부 옛날에 빙하였다. 빙하 지형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특히 여러분 이탈리아 북부지방에도 조그맣게 빙하 지형 나타났던 거 보이죠? 거기까지도 내려왔던 거예요. 특이하게. 근데 뭐 이탈리아 몰라도 되고 어쨌든 영국, 스칸디나비아 반도가 싹 다 빙하 지형이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달달한 꿀팁 보이면요. 자, 거기 A, B, C 찾아봅시다. 이렇게 A 뾰족 튀어나왔네? 홀은. 그 다음에 B는 움푹 파였네? 권곡. 그래 C는 U자로 깊게 파였네? U자곡. C가 U자곡. C가 U자곡. 오케이. 자, 일단 여러분 E는요. 에스커가 아니라 거기가 제방이잖아요. 거기가 끌려 내려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E가 모레인이 되고요. 지금 너무 좁아서 잘 안 보이는데 D는 볼록볼록 방지턱 드럼밀입니다. 드럼밀. 왜냐하면 그게 점점점으로 찍히면 드럼밀밖에 에스커 무조건 선이 있어요. 에스커는 선이.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2015년사 어이구 2015년이면 니네가 초딩인가요? 초딩은 했네. 네가 2008년생인가? 아 그래 초딩이네. 어휴 얘 봐. 자 곰과 중 키 크기가 가장 작으면 다른 곰과 달리 털이 짧고 매끄러워요. 긴 혀를 이용해서. 근데 이거 안 봤지? 얘가 말레이 곰인데 혀가 거의 거짓말 안 못해가 1m 정도 돼요. 해가지고
뭐야? 곤충을 잡아먹어요. 이게 곰인데 곤충 잡아먹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없어요. 서울대공원에 있어요. 예, 나중에 가서 보시면 저 새끼 왜 이렇게 작아? 왜냐하면 요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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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만하고 날씬해요. 왜 곤충만 먹으니까 살이 찔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홀쭉한 애 보시면 이 새끼 말레이곰이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오른쪽 몸집이 크고 흰 아이 북극곰인데 여러분 이게 둘이 이게 키로 얼마 차이 나냐면 말레이곰은 30kg 애기들 몸무게인데 북극곰 500kg예요. 500kg. 한 방 맞으면 말레이곰 그냥 그냥 뒤져요. 아무튼 그런 것도 있다 보시고 이제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갑시다. 그리 집에 넘어갈 좀 돌면 도착할 건 다 하는데. 자 어디 보자. 이 지역의 지역 안내, 지역 이역 여행 안내는 바람에 날리는 모래, 기온의 일교차, 예? 사막이네. 그럼 뭐 할 수 있어요 여기서? 하면 안 되지 이 새끼 무슨 모래에 썰매타기래. 남의 사는 동네 가서. 정답은 1번이죠. 자 10번 봅시다. 사막기후 지역의 주요 지형 버섯바위와 사막포도인데요. 대류성 강수 없죠.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더 많다. 맞고요. 최애나루 평균 기온이 0도씨 미만이다. 있잖아. 그 실제로 있잖아요. 여러분 밤에는 0도 정도까지 내려가긴 하는데 최애나루 평균 기온이 0도씨 미만인 건 절대 아니죠. 그 다음 화학적 풍화보다 물리적 풍화 맞아요. 정답은 4번 11번 거죠. 이런 A, B, C, D부터 먼저 찾아보자. A를 뭐라고 부른다고? 바르한. A를 바르한. B. 사막 가운데 있는 오아시스 대취하자. 그 다음에 C는 너무 설명이 거시기한데 사막포도예요. 사막포도. 그 다음 D는 여러분 D는 이 그림이 잘못 그려놨는데 움푹 파인 교통로입니다. 뭐라고 그러죠 이거를? 와디. 선생님 이렇게 저한테 볼게. 자 봐봐. 자동차를 타고 사막을 달려가고 있어요. 크고 작은 자갈이 깔려 울퉁불퉁한 이것 사막포도. 실제로 니는 그 미국 영화 보면 되게 많이 나오는데 라스베가스 거기 지나갈 때 울퉁불퉁한 그거 사막포도. 그다음 나 차를 버리고 끝없이 차 타이어가 찢어졌어. 불쌍하네. 차를 버리고 끝없이 펼쳐진 사막을 걷다 지친 주인공. 멀리 보이는 이곳 오아시스. 기운을 되찬 주인공 모래바람을 맞으며 발이 푹 꺼지는 커다란 언덕인 사구. 해가 지고 방향할 수 없는 어두운 밤이 되자 하천이 흘렀던 와디. 이 사람 마지막은 어떻게 했을까? 죽었지. 지금 여기 한가운데 사막 한가운데 여기 빙빙 돌고 있잖아 지금 하루 종일. 죽었어 얘는. 그치? 정답은 4번이고요. 12번 봅시다. 안녕 땡땡아. 오빠가 여동생한테? 이 오빠 이상하네. 자 안녕 땡땡아. 어디에 도착하는 숙소에 짐을 풀었어. 아침에 가이드랑 차를 타고 가다 보니 창밖으로 와디가 보였어. 사구, 삼능석, 플라야. 오케이. 자 와디는 비가 내리면 일시적으로 물이 흐릅니까 안 흐릅니까? 흐르죠. 일시적으로 흐릅니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사구가 연속으로 바다는 뭐가 연속적? 선상지가 연속적. 그 다음 삼능석은 바람이 운반된 물질의 침식. 맞죠? 그게 뭐예요? 모래. 바람이 운반된 모래의 침식 맞아요. 그 다음에 플라야를 식수원으로 먹으면 죽는다고 했죠. 그죠? 예, 정답은 기억디귿. 13번. A를 뭐라 부른다고 그러면 A를 버섯바위. B가 바르한. 이제 완전 삼각형인데 삼릉석. 그 다음에 D는 여러분 D는 길처럼 생겼잖아. 뭐야 저게? 와디. 저렇게 생긴 와디. 저게 만약에 빙하지에 나타나면 저게 에스커. 그죠? 이렇게 선으로 돼 있으면 여기서 와디. 자 기억. A는 주로 포상홍수의 침식작용으로 형성된 거를 페디먼트라고 해요. 페디먼트. 기억 틀렸고요. 니은. 자 B가 또 나왔어. 틀렸고요. 디귿. 바람에 날린 모래 정확합니다. 그 다음에 일시적인 하천 와디. 정답은 디귿 14번 갑니다. 퇴적작용이 형성됩니까? 예. 유수에 형성됩니까? 예.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가는 뭘까요? 여러분 알아요? 퇴적작용. 물이 퇴적합니다. 저 산 위에서 내려오던 물이 퇴적작용으로 그 계곡 입구에다 쌓아놓은 걸 뭐라 그래요? 선상지라 그래요. 선상지.
자,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아니요, 주로 바람이 형성됩니까? 예, 그랬는데요. 우리 밑에서 A, B, C, D 찾아보자. A가 선상지, B가 버섯바위, C는 매사, D는 바람이잖아. 그럼 바람에 의한 퇴적. 퇴적이 아니고 바람에 의한 침식. 뭐가 있을까? 여기서 버섯바위지 뭐. 쌤, 그러면 여러분, 매사는 바람에 의해서 깎인 게 아니에요. 주로 물이나 이런 거예요. 그렇게 깎은 거지. 제가 그냥 단지 바람에 의해서 깎이는 건 아니에요. 그럼 바람이 연암층 바위를 깨지 못해요.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그 다음 15번. A가 뭐고? 부채꼴이네 얘들아. 선상지. B는 버섯바위. C는 바람. D나 써줬네. 플라이하라고. 자, 기억. 유수에 의한 운반물질 퇴적 맞아요. B는 바람에 운반된 모래가 암석을 침식하여 맞네요. 그 다음 디귿. C가 연속으로 에헤이 A가. 그 다음에 식수원 안 돼. 정답은 1번 16번 봅시다. 기간의 일정 일시적으로 물이 하천 와비. 그 다음에 플라이아호는 연무. 선상지 메사비투. 기억을 외래하천이라 한다. 조심하십시오. 외래하천은 여러분 물이 그치지 않습니다. 나일강 생각하시죠. 외래하천은 무조건 나일강 생각하시죠. 나일강이 와디가 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 니은 플라이어는 담소이며 관계음 큰일 납니다. 염호입니다. 담소는 먹을 수 있는 물이에요. 먹을 수 있는 물, 이거 염호입니다. 그 다음 선상지가 연서쪽 바하다. 여기 맞네요. 그 다음에 경암층, 연암층, 차별 침식도 맞아요. 정답은 디귿이에요. 자, 17번. 그럼 가가 매사입니까? 뷰트입니까? 매사. 나는 그 계곡 입구에 부채꼴 모양 선상지. 와, 다는 뭘까? 얘들아. 굉장히 여러 개로 막 구멍 뚫어놨는데 저 위에서 이제 매사, 선상, 카나트 중에 하나니까 이게 카나트지. 카나트 어느 나라에 있다고요? 이란. 가는 화산활동. 아니고요. 차별 침식이고요. 유수에 의해 맞아요. 관계음수의 증발을 막기 위한 쥐야 수로이다. 맞는 말이에요. 그 관계음수의 증발을 막기 위해서 연결한 수로. 가나다는 모두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많은 지역 바뀌었죠. 증발량이 더 많은 지역입니다. 자, 18, 19, 20 다 똑같은 문제고요. 자, 쭉 건너가서 다 똑같습니다. 이제 냉대 한 대로 가볼게요. 27페이지 가볼게요. 자, 냉대 한 대. 그럼 D가 되려면요, 냉대가 되려면 자, 10도에 영하서 어떻게 돼야 돼요? 최대한 더울 때는 10도를 넘어가야 되고 추울 때는 영하 3도를 깨야 되니까 반드시 이렇게 나타나야 돼. 그죠? 이렇게 나타나야 되고 그 다음에 ET하고 EF는 여러분 0도하고 10도 자, 아무리 따뜻해도 0도를 넘지 못하면 EF 0도 넘는데 10도보다 밑에 있으면 ET 이렇게 됩니다. 그게 봐요. 10도 넘어가면 D, 10도 못 넘으면 ET, 0도 못 넘으면 EF. 오케이. 그럼 봅시다. 자, 케펜의 기후구분에 따르면 냉대 기온은 추울 때 영하 3도, 더울 때 10도 이상. 강 특성에 따라 강수가 주로 여름에 집중돼. 겨울이 건조해야 돼. 윈터 드라이 뭐니? DW. 윈터 드라이니까 DW. 가가 DW. 근데 강수의 연중 고르면 DF를 붙여주면 되지. DF. 그다음 DF 제일 대표적인 도시 모스크바. DF의 가장 대표적인 도시는 모스크바. DW의 가장 대표적인 도시는 세계 가장 추운 이루크츠크. 몽고 바로 위에 있는 이루크츠크가 DW 대표적인 데예요. 그 다음에 자, 최애 나눌 기온이 10도씨 미만인 기후로 자, 0도보다 높지만 10도보다 밑에 있는 애가 ET. 그 다가 ET. 그 다음에 0도 밑으로가 EF. 그래서 DW, DF, ET, EF입니다. 기억, 가는 DW는 아시아에 비해 남아메리카에 넓게 여러분 있잖아요. 남반구에는 아예 D가 없어요.
난방비는 D가 없어요. 하지만 칠레난도에 뭐는 나타날 수 있다. D는 없지만 ET 그렇지. ET 그 9월달 평가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난방비 D는 없지만 뭐는 있다? ET는 있다. 오케이. 두 번째. 기억하려고 니은 나에서는 DF에서는 타이가 지대가 나타난다. 타이가를 치면수 냉대 치면수가 타이가라서 맞아요. 니은 맞아요. 디귿. 자, 이 T는 다각형 모양의 구조토. 우리 아까 했잖아. 얼었다 녹았다. 이 T에서만 나타난다. 디귿 맞아요. 리을. 풀리 플러스로 EF가 아니라 이 T. 그치? 정답은 3번. 리을 디귿. 자, 2번 보자. 뭉크. 뭉크는 이것을 대표하는 화가이다. 그의 작품 이것은 U자국 넘은 푸른 바다에서 평생 내려오는 오호. 자, 그런데 12월 말 이 도시의 낮 길이는 6시간 정도에 불과하고 가장 추운 달의 평균 기온이 영하 4도씨이다. 영하 4도씨? 영하 4도씨? 요 영하 3도 깨고 내려갔네. 근데 이 정도는 아닌가라는 거지. 그럼 뭐야? 이거지. 냉대. 그치? 쌤, 냉대인데 왜 그 U자국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U자국의 대표적 나라가 노르웨이. 노르웨이 기후 뭐예요? D, E 아니에요. 노르웨이 D예요, D. 자, 와 이거 이제 어렵다 이 문제. 왜 어렵냐 봐봐. 쌤 이게 뭐예요? 있잖아요. 최단월 평균 기온과 기온의 연교차가 나와 있어요. 원래 연교차라는 게 최단월과 최하늘의 차이기 때문에 너 A부터 해볼게. A. 최단월이 얼마야? 제일 따뜻할 때가 5도지. 5도? 근데 5도인데 연교차는 30이야. 그럼 5에서 30을 빼야 되는 거야. 추울 때는. 영하 25도. 그럼 어디에? 따야 거야. 그치? 그래서 A가 ET가 되냐, ET. 자, B하고 C 볼게요. B하고 C는 둘 다, 여러분 봐봐요. 자, 최난월에 대략 18도, 15도 정도 되는데요. C를 먼저 볼게요. C. 15도 정도 되는데요. 지금 연교차가 30도래요. 그럼 15도인데 연교차가 30도면 영하 15도까지 내려가는 거네, 그치? 영상 15도 정도인데 아니 거꾸로 봤구나. 미안. 잘못 봤네. 지금 최난월이 30도고요. 그죠? 연교차가 15도네요. 그럼 얼마야? 15. 그러면 10도 위에 있네요. 그죠? 영하 3도보다 위에 있네요. 그럼 뭐예요? 온대. B, C 둘 다 온대입니다. B, C 내가 더 큰 걸로 해봤잖아요. B, C 둘 다 온대예요. D 조심하세요. D. 자, D 잘 볼게요. D는 제일 따뜻할 때가 여러분 한 18도, 17도 그래 뭐 18도, 17도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연교차가 20도예요. 17도에서 20도 빼면 정확하게 영하 3도 정도 나오네요. 그럼 영하 3도 깨고 내려가. 어쨌든 그 근처니까 뭐예요? 얘가 냉대예요. 그 다음에 2는 아이고야 뭐야 30도인데요. 30도 따뜻할 때 30도 연교차는 0도보다 좀 높. 그러니까 즉 연교차가 거의 없다. 열대죠 열대. 그죠? 그 냉대를 찾아라 뭐로 가야 돼요? D가 되겠죠. 요런 거 나오면 이게 많이 틀리겠다. 그치? 요거 꼭 잘 기억해 둡시다. 일단 이거 나오면은 나처럼 흰 거 검은 거 잘 보지 말고 그지? 일단 따뜻한 거 딱 잡고 따뜻한 거에서 그대로 빼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F3번 봅시다. 오, F3번 뭐부터 그렸어야 돼요, 여러분? 가에선 여러분 0도에다가 선을 그었어야지. 0도에다 선을 그었어야 돼요. 0도에 선을 그었더니 어떻게 되나? 0도보다 위로 올라가더라 ET. 그 다음에 나는 여러분 10도에다 선을 긋고 영하 3도에다 선을 그어 봅시다. 10도 위로 올라가고 영하 3도 밑으로 내려가면 D. 근데 여러분 강수량이 많은 편이 적은 편이에요? 많은 편인데? 그치? 그러면 많은 편이 그렇게 많지는 않구나. 이게 누적이네. 누적으로 700이면은 많지는 않고요. 주로 비가 언제 오나 볼까요? 비가 언제 오나 봤더니 6, 7, 8, 9에 집중적으로 오고 여러분 10, 10, 11, 12에는 비가 안 오죠. 그러면 D, W 윈터 드라이. 기억 툰드라에서 순록을 볼 수 있어요. 맞아요. 요 14번까지 하고 싶게. 힘내. 자, 나에선 상록 화력수림이 넓게 분포해요. 여러분 봐봐요.
냉대의 기회는 화력수예요, 침엽수예요? 침엽수예요, 침엽수. 화력수는 여러분 온대까지밖에 안 나타나요.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 이 t는 dw보다 최의 나눌 강수량이 적다. 그렇죠. 그렇죠. 비 안 와요, 거의. 자, 그 다음에 나는 가보다 기온의 연결차가 작다. 나가 가보다 기온의 연결차가 작다. 나가 훨씬 크죠, 지금. 그래프 크기가, 그지? 오케이, 정답은 기억과 디귿이고요. 자, 4번 보자. 탐험가 콜린이 외부 세계 최초로 외부 도움 없이 걸어서 이 대륙 횡단에 성공했는데요. 이 지역, 끝났네. 이 지역의 여름인 11월의 여름이래요. 그럼 남극 간 거예요? 북극 간 거예요? 남극이죠. 왜냐하면 7월에 한낮이었어요. 7월에 여름이었어요. 북극이지. 그지? 이거는 남극을 간 겁니다. 남극을. 리포터가 더 고생해. 너는 왜 갔니? 그지? 자, 그러면 옳은 것은 그랬는데요. 연 증발량이 연 강수량보다 많다. 아니요, 그건 건조기후죠. 예, 여러분 극지방은 건조기후는 아니에요. 두 번째, 12월에 해가 지지 않는 백야 현상. 12월에 그렇죠. 왜? 그래서 여러분 남극은 1월에 가야 되고 북극은 7월에 가야 되는 거잖아. 정답은 2번이네요. 오케이. 좋다. 25분에 시작할게. 25분.